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리자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의 종소리 6시 땡땡땡 하면서 울립니다. 새벽종이 울렸어요 이제. 새 아침이 밝았으니까 저와 함께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천리장과 함께 출발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술술 잘 풀리니까 같이 하루를 한번 시작하자고요. 아침 일찍 일하는 게 참 피곤하죠. 일하는 게 피곤합니다. 잘 때는 잠이 잘 안 와. 근데 어느 순간 잠들었어. 근데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잠을 자다 깨다 하면 더 힘들겠는데, 하여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좋은 것 같아요. 부지런한 습관들. 나이 먹으면 일찍 일어나지 않나요? 아닌가? 젊었을 때는 많이 자는데, 나이 먹으면 좀 약간 일찍 일어나는 그런 증세라고 할지 모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일어나셔서 상쾌한 아침 맞이하시고 천혜장과 함께 한번 또 같이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역경. 이 역경이 있어야지 한번 성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젊은 어부가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해초가 많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거야. 해초 때문에. 근데 그는 화를 내면서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러자 이제 늙은 어부가 이제 옆에서 말을 합니다. 해초가 없어지면은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져 결국 물고기도 없어진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이 없어지면은 행복할 것으로 믿어요. 그러나 이 장애물이 없어지면은 장애를 극복하려던 의욕도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알껍질을 깨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알 깨는 것을 도와주면은 그 새끼 오리는 몇 시간 못 가서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련이 있어야지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에 보면 그 사모이섬이라는 게 있어. 이 사모아섬. 이 사모아섬은 그 바다 거북의 그 산란 장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봄이면 그 바다 거북들이 이제 해변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모래구덩이를 파고 이제 알을 낳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깨어난 새끼들이 이제 바다를 향해 가지고 이제 새카맣게 기어가는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해양학자들이 이제 산란기 바다 거북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보았어요. 근데 거북은 고통 없이 알을 낳았겠죠. 그러나 충격적인 일이 이제 발생해 되는 거야. 충격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 진통제를 맞았던 거북은 제가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봤는데, 이 과학자들은 그 고통 없이 낳은 알이라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면은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이제 지치고 쓰러지고 말 거예요. 누구나 어둠을 싫어합니다. 하지만은 그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또 쉴 수 있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도 밤도 모두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희망을 하겠죠. 그러나 어둠이 있어야지 여러분 빛이 더욱더 빛나듯 시련이 있어야지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진 거 아니겠어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런 시련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의지가 약해서 포기할 뿐인 거야. 투자도 마찬가지다. 의지가 약해. 의지 박약. 응? 지금 실현 중이면 한번 견뎌봅시다, 여러분. 응?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여튼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대만 TSMC죠. 대만 TSMC. TSMC가 지난해 한 90조 정도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어요. 순항을 하는 것 같아. 순항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파운드리,
이 시장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TSMC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했을 때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겠다.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TSMC는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1925억 6천만 대만 달러야. 우리 돈으로 보면 한 7조 8,641억 정도 됩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3.9%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다만 월간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던 전월 2,227억 600만 달러에 비교하면은 한 13.5%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 그 연말 한 달간 주춤했지만은 TSMC 실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월 매출 최대를 연일 경신하던 TSMC가 이제 밝힌 지난해 1월에서 12월 매출액이 2조 2,268억 9,100만 대만 달러를 했으니까 원화로는 한 90조 9,462억. 대단하네요. 90조 9,462억.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제 TSMC가 작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 매출을 앞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데, TSMC의 그 작년 4분기 매출은 6,255억 3,200만 대만 달러니까 한 25조, 한 5,5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 거겠죠. 일단은 증권가가 예측한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매출은 19조 원 중반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 역시 한 18조 한 6,500억 정도 수준의 매출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쟁사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 TSMC가 좀 앞선 셈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난해 그 3분기 TSMC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매출에서 앞질렀다는데, 이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TSMC가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때문에 그래. 메모리 업황이 현재 둔화되어 있다. 안 좋다. 시장에서 그 가격을 매기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이 업황 침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는 애플을 비롯해가지고 뭐 미디어텍, AMD, 엔비디아, 퀄컴 등 이런 굵직한 고객사를 두고요.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왔어요. 지난해 12월에 보니까 삼성에 이어서 3나노미터 이 공정 양산에도 나서면서 기술력도 끌어올립니다. 그 TSMC가 이제 전 세계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난해 6분기 기준 한 56.1%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급감한 그 수요로 인해서 업황 둔화 흐름이 이제 파운드리 시장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 TSMC 매출도 경고등이 이제 커진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앞서서 대만 언론은 TSMC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이제 축소될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줄어든 수요에 이제 주문량을 이제 줄일 것으로 이제 점쳐지기 때문이겠죠. 일단 내년 1분기에는 첨단 공장 그 파운드리에서도 재고 조정이 이제 본격 시작되면은 팹 가동률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7나노 공정의 경우에 가동률이 5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진 않네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도 빨리 부지런히 해서 이전 파운드리 쪽으로 나서가지고 TSMC 따라 잡아야겠죠. 뭐 처질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잘해서 한번 이겨내봅시다. 우리 삼성전자. 현재 코스피 대장주 삼성이 이제 부진한 작년 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요.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제 6만원 선으로 올라왔어요. 6만원 선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 7만 전자까지 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이제 모아지는 것 같아. 현재 기대가 모아진다. 증권가에 따르니까 삼성의 그 주가는 연초 대비 한 9.2% 상승한 것 같아요. 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일에는 한 6만 700원까지 거래를 마치기도 했어요. 그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원을 넘어선 거는 지난 15일 이후로 이제 처음이었다. 15일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이었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300원 내려서 64,400원, 64,4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약간 소폭 약세를 보인 것 같아요. 소폭 약세를 좀 보였어. 하지만 외국인 애들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371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합니다. 순매수를 했고요. 전날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1834억, 1834억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 지난 8일에도 1355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새해 첫 거래일인 2일을 제외하고 3일부터 전날까지 삼성전자 내리 사들이고 있어. 계속 삼성전자 막 줍줍줍줍 합니다. 하여튼 우리 외인들 아주 이뻐 죽겠어. 좀 많이 좀 사야 돼. 외인들 한 몇 조씩 샀으면 좋겠다. 최근에 우리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액은 그동안의 순매도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외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을 8조 7,148억 원치를 팔아치웠어. 아주 무식하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내리 순매수에 나선 점은 향후 이전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시사하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어. 시그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로 돌아오고 있는 거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저평가. 그래서 여기 올 상반기 이후에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모이고 있어요. 모아지다 보니 이제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거겠죠. 삼성은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69% 정도 감소했다고 이제 공시를 합니다. 삼성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로 약 6년 만에 처음입니다. 6년 만에 처음이더라. 전사 실적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반도체 부문 부진의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현재 졌습니다. 반도체 부진의 글로벌 경기 침체. 엎친 데 덮친 것 같죠? 하지만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CT가 있어요. CT. 이 CT증권이 삼성전자의 그 공급 정책 수정 가능성하고 업황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것 같아요.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미 예견된 그 실적 부진이 주가에 반영된 만큼 이제 수요가 회복되면은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삼성도 여롭지 못하게 됐는데 삼성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도 올해 상반기 동안엔 적자가 불가피해 이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반도체 투자금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이제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감소랑 탑재량 증가가 본격화되는 올 3분기, 이 3분기 이후에는 메모리 업황이 좀 개선될 거고요. 내후년에는 메모리 공급이 이제 부족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잘 될 것 같아. 저는 그래요. 한 3분기 되면은 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너무 희망회로 돌리나?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적인 사회잖아. 천혜장 항상 늘 긍정적이고. 삼성의 이런 감산 여부에 어깨가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삼성전자의 그 결정에 따라서 반도체 업계 경쟁 과열 양상은 물론이고요. 전체 관련주의 그 주가 향방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미 그 세계 주요 반도체 업계는 생산 및 투자 감소에 나섰습니다. 삼성 역시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감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자유를 달라. 자유로울 수가 없다. 10일날 반도체 업계 따르니까 최근에 삼성의 그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을 크게 우회를 했어요. 우회하다 보니까 감산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거야. 감산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성은 업계에서 나홀로 감산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야. 고수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그런 기조라고 밝혔어요. 이어서 최근에 그 한종희 부회장이 CES 2023에서 기자간담회 여기에서 시설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4분기 잠정 실적 어닝 쇼크에도 감산 및 투자 전략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 그런 의미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수호를 위해서 감산에 나선 경쟁사들과 약간 비교가 되는데 미국의 그 마이크론은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웨이퍼의 투입을 한 20% 정도 줄였어요. 줄였고
설비 투자도 현재 이제 삭감을 했죠. 삭감을 했고, 하이닉스는 저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산에 돌입을 했는데,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감사는 그 폭락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 1분기 메모리 반도체의 그 D램가, 이 D램 가격은 최대 한 18% 추가 하락할 거래요. 추가 하락할 것이다. 그 재고가 이제 산더미 같이 쌓인 상황이죠. 산더미. 이 산더미 같이 쌓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제 공급을 줄여요. 공급을 줄이고 이제 가격 폭을 줄여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업계는 삼성의 그 감산 없다는 기조를 일종의 치킨 게임으로 이제 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한파라는 위기에서 출혈을 각오해서라도 이제 시장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삼성의 그 4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오다 보니 그 업계의 감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 삼성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3천억이야. 43조 3천억으로 전년 대비 16% 정도 이제 감소를 했고요.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9% 정도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고, 삼성의 그 감산 여부는 그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그 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는 삼성의 그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서 감산 가능성 증가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통상 그 설비 투자 감소로 이제 생산량하고 재고가 줄어들면은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회복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닝 쇼크가 반도체 주가 반등 시그널로 해석되는 이유겠죠. 실제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단 2개월 만에 한 6만 전자를 회복했어요. 6만 전자 회복했고 이제 상승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여팡을 공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도 간만에 이제 반등을 하죠. 반대로 그 삼성이 감산이 불투명해지면은 반도체주 전체에 급브레이크를 걸릴 수 있어. 급브레이크. 일단 삼성이 이제 오는 30일 진행될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 여부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야, 감산. 참 모르겠어요. 저도 참 애매합니다. 감산을 하면 확실하게 뭐 주가는 빨리 올릴 수 있겠지만 치킨 게임 한번 하지 않겠나? 한번 삼성전자 치킨 게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떤 직장인 모 씨가 그래요. 연초 위에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뭔가 물타기를 주저하고 있어. 물타기. 왜 물타기를 주저하지?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이제 기록했죠. 그 주가가 저점 찍고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들려와. 근데 주식을 추가 매수할 여유 자금이 없는 거야. 여유 자금. 총알이 없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도 총알이 없어. 지금 부족해요. 금리가 이제 크게 올라서 최근 가입한 예적금으로 갈아탔고, 뭐 예전처럼 빚을 내 투자하기는 신용거래 융자 그 이자율이 10%를 넘어서요, 벌써. 그러다 보니 이제 주저하는 거지. 이 매수를 고려하는 사이에 손실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이제 고민만 커지는 거예요, 고민. 고민만 커지더라. 삼성전자 주가는 감산 설비 투자 축소랑 그 이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 기대로 연초 이후에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도 비중 확대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는 족족 삼성을 내다 팔고 있어. 지금 개미들 팔고 있습니다. 팔자. 개미들은 지금 팔자야. 지금 팔자 랠리야. 팔자 랠리. 지난해 삼성전자가 30% 가까이 하락하는 와중에도요. 한 16조 한 7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줄여왔던 것과 이제 비교됩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이탈은 삼성뿐이 아니야. 증시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팔아야 한다는 거야. 나가야 한다는 거야. 예적금으로 이미 투자 자금이 대거 이동했고, 신용공여 이자율 증가로 B2도 어려워져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주식에 투자할 그 자금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투협회 또 보면은 투자 예탁금이 44조 한 1,480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그 44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20년 그 6월 이후 처음이야.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투자자 예탁금이 70조 원을 넘었거든요. 70조 원. 그 증시 불안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증시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합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팔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언제든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서 투자 열기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그 개인들은 지지부진한 증시 대신 높은 금리가 보장된 그 예적금으로 현재 자금을 계속 옮기는 겁니다. 그 대출금리 역시 상승하다 보니 이전 B2를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요. 그 금투협회 그 전자공시 서비스에 보면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10%를 상회합니다. 유한타 보니까 31일에서 90일 그 신용거래융자에 대해서 10.05% 이자율을 적용하네요. 삼성은 한 91일에서 120일 신용거래융자가 10.1%고, 하여튼 개미들은 하여튼 주로 이용하는 그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B2 부담은 더욱더 높을 겁니다. 이따라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는데, 신용공여 잔액은 6일날 15조 8,800억 정도여서 20년 8월 수준까지 쭉 빠집니다. 하여튼 쭉 빠져요. 지금 보니까. 개미들이 이제 증시를 떠나면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하고 투자 방향 크게 엇갈리죠. 연초 이후에는 개인들은 주식을 한 1조 9,5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한 1조 8,500억 정도 순매수를 합니다. 코스피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삼성은 개인 순매도 종목 1등, 외국인들은 순매수 종목 1등이야. 하여튼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에 이제 6,850억 정도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들은 6,240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거예요. 그동안 삼성 주가가 연초 이후 9.4%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 6만 전자를 돌파한 9일에도 개미들은 3,420억 순매도, 외국인 1,840억, 기관은 1,570억 순매수했어요. 이렇게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보고 이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있는데, 실적 부진으로 감산과 투자 감축이 불가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이후에 감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파른 실적 악화가 오히려 주가 그 바닥의 근접성을 시사해 줄 수 있다. 삼성은 어닝 쇼크를 경험할 때 주가가 바닥을 통과하고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는 반도체 업황 그 센티멘트의 바닥 통과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라고 하죠. 그 유사성을 보이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최근 하락 추세 일단락 조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23년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연간 적자가 전망되고 있는데, 공급 업체들의 생산 조절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요로 인해서 경쟁사에서도 유례없는 생산 능력 축소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삼성은 주가가 업황 악화를 반영해서 PBR, 이 PBR은 밴드 하단에 근접했어. 현재 시점은 그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이게 조언들을 하고 있어요, 증권사. 하여튼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매수 시점으로 올해 1분기를 꼽아요. 1분기. 과거 20년간 삼성전자 주가는 재고 정점을 기록한 시점의 직전 분기부터 주가 반등이 시작됐고, 재고 정점 후 9개월간 25에서 80%의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답니다. 쭉 올라갔다요. 하여튼 1분기부터 주가 반등은 본격화된다. 그래서 1분기 다 부지런히 모아라, 쌀 때. 뭐 그런 건가 보죠. 하여튼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실적 개선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하죠. 선행하는 걸 감안하면은 1분기는 아주 분명한 매수 구간이다. 뭐 주장들을 하는 거야, 지금 대신에서도. 다만 펀더멘털의 그 변화 없이는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어렵다면서 현 시점 적극 매수보다는 이후 조정 발생 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택은 몫이니까 뭐 누구 말 믿고 할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일단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